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장 보러 마트에 가시면 많이 놀라시죠? 예전에 10,000원이면 한 보따리 사던 게 이제는 5,000원어치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제 마트에서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사시면서 이게 맞나? 하며 영수증을 2번이나 확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은 또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더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물가가 오르면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버텼는데 이제는 연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번 계산을 해보셔야 하잖아요. 한 달 생활비 맞춰가기가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여러분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걸 지원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또 복잡한 절차에 서류 잔뜩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지난 6월 19일에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됐어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뭔가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어려울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알고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을 많이 배려해서 만든 제도 같더라고요. 제가 이웃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그분이 벌써 관련 정보를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것도 알아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못 받아들이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는 모든 게 아날로그였죠. 뭔가 신청하려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줄 서고 서류 준비하고 도장 찍고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간편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여러 번 지켜봤어요. 80년대 물가 폭등도, 90년대 경제 위기도, 2000년대 금융 위기도 모두 봤거든요. 그때마다 느낀 건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책을 내놓을 때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때 신청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혜택은 젊은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지원금은 모든 연령대가 대상이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요즘 제가 주변 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이 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정보를 찾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잖아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능력 말이에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도 그래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알아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거죠.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어떤 분은 52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게 받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몇만 원이라도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모르면 막상 받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또 복잡한 거 하나 생겼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인데도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보세요.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종 지원 제도를 다 챙기시더라고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죠. 신청 방법부터 시작해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워 보이시죠? 민생회복지원금.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와드리겠다는 뜻이에요.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참 쉽지 않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출 이자는 높고 동네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 많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총 30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기로 했어요. 그 중에서 10조 3천억 원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6월 19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단순히 돈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돈을 쓰셔서 동네 경제를 살리자는 목적도 있어요. 제가 어제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요즘 손님이 정말 줄었어요. 다들 아껴 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소비할 수 있고 동네 상인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금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주고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요. 소득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는 거 말이에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이래요. 먼저 1차 지급부터 설명드릴게요. 전 국민이 기본으로 15만 원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 분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84개 시군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2차 지급은 좀 더 복잡해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나머지 90%의 국민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확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국회 통과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현재 계획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외국인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나 결혼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어디서 쓰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비 쿠폰 형태로 받으시게 돼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본인이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왜 현금이 아니라 이런 방식일까요? 정부에서는 이 돈이 저축되지 않고 실제로 소비에 쓰여서 경제가 돌아가기를 바라거든요. 특히 동네 상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게 돼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2일에서 3일 안에 카드에 충전이 되고 잔액은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돈을 4개월 안에 쓰셔야 해요. 기한을 넘기시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받으시자마자 계획을 세우셔서 쓰셔야 해요. 어디서 쓰실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학원 같은 곳에서는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같은 곳에서는 쓰실 수 없어요.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지역마다 7%에서 15%까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할인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돈인데 더 많이 사실 수 있는 거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비 쿠폰 형태로 받게 돼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본인이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왜 현금이 아니라 이런 방식일까요? 정부에서는 이 돈이 저축되지 않고 실제로 소비에 쓰여서 경제가 돌아가기를 바라거든요. 특히 동네 상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돼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일에서 3일 안에 카드에 충전이 되고 잔액은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돈을 4개월 안에 써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계획을 세워서 써야 해요.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학원 같은 곳에서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같은 곳에서는 쓸 수 없어요.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지역마다 7%에서 15%까지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할인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돈인데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6월 20일부터 온라인에서 일부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이라는 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거부하자는 움직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아쉽다고 생각해요. 정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니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너스도 준비했다고 해요. 할인 쿠폰을 많이 풀어서 숙박, 영화,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관람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할인이나 호텔 할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영화도 보시고 여행도 가시고 하실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할인 쿠폰들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대요.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도 협력하는 분위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2일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런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고 해요. 정치적 대립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받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어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에요. 예상으로는 8월이나 9월 중에 지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분들은 이미 정부 시스템에 정보가 있어서 비교적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연금 수급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도 소득으로 봐서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실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안 돼요.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기를 조심하세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전화가 오시면 바로 끊으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을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현명하게 쓰실지도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써버리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쓰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정부에서 확정한 지원금으로 지갑도 좀 든든해지시고 동네 가게도 도우실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돈이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 어디 넣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참 어려우시잖아요.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상인분들도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도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어요. 일석이조인 거죠. 동네 식당에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랜만에 외식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식당 사장님도 도와드리고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작은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지원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에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생활비 부담도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셨다고 해서 마구 써버리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쓰셔야 해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급하지 않으시면 천천히 생각해보고 쓰세요 라는 거예요. 4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그동안 미뤄두셨던 일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밀린 공과금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정리하시고 건강검진을 못 받으셨으면 병원비로 쓰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오랫동안 사고 싶으셨던 물건이 있으시면 이참에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할인 쿠폰도 잊지 마세요. 영화나 공연, 여행 할인 쿠폰도 함께 나온다고 했잖아요. 선착순이라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면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세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에 포인트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죠. 하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 신청이 정말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사기가 많아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혹시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의심스러우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라요.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어렵지만 이런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정보도 알려주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해 보이는 정책도 차근차근 알아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 나누면서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요.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